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모으고 계시나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달에 딱히 비싼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 카드값이 엄청나요. 그래서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하나같이 내가 다 쓴 돈이에요. 번듯한 거 하나 사지 않았는데 남는 돈이 없어요. 이 적은 금액들이 모여 월급을 위협할 정도로 큰 돈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위로해도 부질없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저축액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바로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할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의 저자 미스 야키는 10,000명 이상의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성공했는데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돈이 모이는 생활 체질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돈을 불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기초 체력을 쌓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돈 버는 첫걸음은 물건 정리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물건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세요.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쓰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니까 모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입이 아주 많아서 자연스럽게 돈이 남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모조리 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품위 유지에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수입이 높아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반면에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야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최소 한계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중에 자연스레 돈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척 간단해요. 이들은 돈을 쓰기 전 무의식 중으로 필요한 물건인지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인지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살 돈이 있으니 사자는 식으로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살 돈은 있지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정한 뚜렷한 생활의 틀이나 범위의 유무가 돈을 모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건은 형태가 바뀐 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마는 물건을 사면 돈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물건들 모두가 형태만 바뀐 돈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입할 때만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도 계속 돈이 드는 물건도 있죠. 물건을 물건으로만 여기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돈이라고 여기는가, 이 인식의 차이에 따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물건은 또 다른 형태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선 방을 어지럽히거나 집안 한가득 쓰레기를 쌓아두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죠.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물건을 전부 똑같이 취급하며 무엇이든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언뜻 보면 모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듯하지만 사실은 무엇 하나도 소중하게 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하다는 말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을 물건으로 꽉 채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약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이 말에서 깨닫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무질서한 생활은 금전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생각이 균형을 맞추면 물건과 돈을 대하는 태도도 건전하게 형성됩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객관적으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건으로 가득한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상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서양에서는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할 때 초기 단계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건 필요한 거야? 아니면 갖고 싶은 거야? 이 질문은 어른들의 귀도 번쩍 뜨이게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는 혼자 물건을 사러 갈 때 둘의 차이를 구별할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필요냐, 욕심이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매력적인 물건 앞에서 귀신에 홀린 것처럼 지갑을 여는 우리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사실 필자부터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회사 직원들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일할 때 태블릿 컴퓨터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은 그냥 갖고 싶은 게 아닐까요? 지금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충분히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직원의 조언을 듣고 생각해보니 필요 없는 경비라는 판단이 들어 결국은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갖고 싶다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만약 샀더라도 처음에만 잠깐 사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을 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욕심이 나면 필요한 이유를 만들며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필요로 바꿔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필요하다로 넘어갈 이유쯤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한 고객은 쇼핑을 할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아니면 모두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단순히 갖고 싶은 감정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처럼 빡빡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필자는 갖은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필사적으로 변해 의외로 간단히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가? 아니면 갖고 싶을 뿐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스스로를 바꿔 나가보세요. 지금까지 덧셈 방식으로 물건을 갖추었다면 앞으로는 뺄셈 방식으로 물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다른 물건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라는 사고방식이 지지받습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사서 갖고 있지 않아도 필요할 때 사거나 빌리는 일이 굉장히 쉬워졌죠. 편의점도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 되고 집 역시 계속 임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심플하고 유연한 라이프 스타일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발상에 구두쇠다, 쪼잔하다 등 부정적 시선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물건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도 능숙합니다.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돈이 모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풍요롭고 적으면 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뺄셈 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아직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기만의 적당한 기준을 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뺄셈 방식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그동안 참 많이도 끌어안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건이 곧 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물건을 보는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은 돈은 물론 자신의 생활 방식까지 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확인한 것도 자기만의 기준을 찾아내야 돈 관리에도 안정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더더욱 주위를 둘러싼 물건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먼저 생활을 되돌아본 후에 돈 문제로 접근하세요. 저절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덜어내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봐야겠죠. 현재 상태 파악이 돈 관리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추천하는 방법은 사진 찍기입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보존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 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문자나 그림보다 정확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방, 거실, 주방과 같이 장소별로 사진을 찍기보다 가능한 같은 부류의 물건끼리 모아서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같은 부류라도 평소에는 집안 곳곳에 따로 있다 보니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기 힘듭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물건들을 모아 사진을 찍으면 자신에게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한 한 자리에 모아보세요. 그러면 물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방법을 통해 헤어 제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중에는 다 쓰지도 않고 똑같은 것을 또 구매해서 몇 개씩이나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종류도 어찌나 다양한지 헤어 왁스, 무스, 스프레이, 젤, 오일 전부 다 해서
20개나 되었죠. 정작 매일 한 가지밖에 안 쓰는데 말이에요. 생필품을 사러 드러그 스토어에 들릴 때면 뚜렷한 목적 없이 언젠간 필요하겠지. 세일하니까 미리 사두자. 새 상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것저것 집어들고는 했어요. 그렇게 지출해서 낭비가 발생한 것이고 구매한 물건들도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자 함부로 쓰게 되었습니다. 낭비하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다 필요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돈은 계속해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 관리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푼돈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렇게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돈이 줄줄 새게 만드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셔야 해요. 이를 돕기 위해 사진 찍기를 이용해 재고 조사를 시작해 보세요. 찍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것이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물건을 또 살 필요가 있을까? 집에 비슷한 옷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기 전에 사진을 들춰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쓸데없는 낭비를 막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한 장소에 비슷한 부류의 물건들을 모아놓고 쓰기 때문에 재고를 파악할 때 거실, 현관, 주방, 서재, 침실, 옷장 등 장소별로 폴더를 만들고 여러 장의 사진을 담아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주 들고 다니는 노트에 빨간 글씨로 이건 너무 많음, 필요 없음 이렇게 주의사항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핸드폰 메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각자 편한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한 번에 다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언제 시작하든 금방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그냥 SNS에 올릴 일상의 한 장면을 찍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사진 찍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내 물건을 파악할 수 있고요. 갖고 있는 물건의 일부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시작해보시기 바래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끝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직접 실행해야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번 한 달 동안 파악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해보세요. 사진을 찍고 물건을 파악하면 여러 감정과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예상외로 모자가 많았다. 비슷한 신발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여기저기 쓰다만 조미료가 잔뜩 있어서 반성했다. 이런 생각을 한 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앞으로 좀 더 주기적으로 정리해야겠다. 이 물건은 많이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등 생산적인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들도 함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 소유물에 대한 자신의 기분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돈 관리보다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쇼핑을 하기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돈과 건강을 낭비하기도 했죠.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발산하고 해소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도망 다니지만 말고 무뎌지는 방법이나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한번 성공하고 난다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필자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고 산책이나 달리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는 반면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해소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일에도 돈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돈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필요한 것도 없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거나 퇴근길에 드러그 스토어에 들려 잡다한 것을 구매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스트레스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스트레스의 원인을 글로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막상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답하려고 하면 의외로 막연해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스트레스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어쩌면 스트레스는 낭비를 위한 변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스트레스에 대해 써보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휴대전화에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글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위태로울 때는 아무리 독한 의지를 가져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몰두해서 마음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원인은 마음속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뒤로 미루다가는 모든 노력이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돈이 안 모인다면 마음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공간을 둘러보세요.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인가요? 그 어느 곳에서보다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공간을 지배하는 자는 당신인가요? 아니면 물건들인가요? 사람은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공간보다 정돈이 잘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흐트러진 생활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사진을 통해 가려낸 필요 없는 물건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세요. 내가 쉴 공간을 쓸데없이 물건들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를 되새기면 수월합니다. 물건을 위해 집세를 내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청소를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묘하게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을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물건으로만 채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죠.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그럴듯하고 번듯하기만 한 것들에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물건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을지라도 여전히 물건을 버리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유지했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지금은 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쓰겠지 라는 생각일 텐데요.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중고 매장에 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할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가볍게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사자 라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거야말로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버려본 경험을 통해 이 물건은 꼭 필요하다 라는 기준이 확실해지므로 이후에는 그 물건을 정말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든 새를 들든 집의 평수가 크든 작든 주거 공간의 물리적인 성격에 좌우되기보다 어떤 집에 살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사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는 돈이고 뭐고 다 귀찮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을 버는 습관에 대해 말하면서 휴식과 평온을 강조하는 것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즐거운 나의 집을 가꿔보세요. 평생 돈 버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은 요코야마 미사야키 저자의 90일 완성 돈 버는 습관과 함께 돈 버는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 사진 찍기를 통해 내 집 재고 조사하기. 둘,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지 않기. 셋, 목표는 즐거운 나의 집 만들기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집 정리법과 마음 살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책에는 돈 버는 습관이 총 15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돈이 모이는 재테크 방법과 함께 프로그램이 90일로 짜여져 있어요. 달마다 주제를 두고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실행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무조건 더 벌어야 한다, 아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누리며 돈을 모으고 돈에 쪼들리지 않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어서 돈을 제대로 모아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책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이 평화롭고 풍요로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